안녕하세요. 하재소프트의 이봉석입니다. 오늘은 윈도우 드라이브 연대기 83편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KMDF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원 관리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WDM 드라이버 공부할 당시에 우리는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스터디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나오는 내용들 중에 중복되는 내용들은 가급적이면 좀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내용은 앞부분의 동영상들을 먼저 청취하시고 그리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화이팅! 자, 오늘은 윈도우 드라이버 연대기 83편 KMDF 전원관리 기초와 WDF-Q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요. 전원관리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이미 앞선 동영상에서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오늘은 간단하게만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 특별히 WDF-Q와 관련된 부분들을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WDF 드라이버는 오버로딩 형태의 어떤 서포트를 한다고 그랬었죠. 그리고 오버로딩이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었습니까? 기본적으로 디폴트는 이미 프레임워크, 런타임이 핸들링을 하게 되는 거고, 우리는 그것을 다른 방식으로 처리하고 싶을 때마다 여러분들의 핸들러를 설치하는 그런 형태라고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드라이버 코드가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 짤 수도 있고, 또 필요하다면 조금 더 복잡하게 짤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디폴트 핸들링이 된다는 건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유리한 점을 제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필요할 때만 내 코드를 심어서 방향을 잠깐 전환하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코딩할 수 있는 스타일이 바로 이 KMDF 드라이버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오늘은 이제 특히 두 가지의 이벤트 콜백 함수를 가지고 전원 상태가 변하는 것과 관련돼서 우리가 WDF-Q에 대한 동작 방식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보죠. 자, 먼저 우리가 디바이스 파워 스테이트와 이벤트 콜백 함수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시간에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야 될 두 개의 이벤트 콜백 함수가 있습니다. 자, 그 함수가 어떤 함수냐면은 여기 지금 아래쪽에 나와 있는 바로 이벤트 my device d0 엔트리와 그리고 이벤트 my device d0 exit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번 시간은 이 두 가지에 집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자, 이 함수의 의미를 그대로 생각해 본다면 D0라고 하는 디바이스 스테이트가 있죠. 여러분들 앞서서 배웠었죠? D0, D1, D2, 그리고 D3, 이게 네 가지가 있다고 공부를 하셨죠? 그 중에서 D0는 어떤 상태입니까? 하드웨어 장치에게 하여금 풀 전원, 그러니까 전원 공급을 풀로 했을 때, 완전한 전원을 공급했을 때 상태를 D0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D0 상태에 들어갈 때와 D0 상태에서 그 D0가 아닌 상태로 빠져나갈 때,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콜백이 바로 이 두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의미대로 D0 엔트리라고 표현하는 콜백은 D0가 아닌 상태에서 D0 상태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고, D0 exit은 D0 상태에 있던 상태에서 D0가 아닌 상태로 빠져나가는 것을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제 두 가지의 이벤트 콜백을 등록할 수 있고, 등록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지금 나와 있는 이와 같은 함수를 사용하는 것이에요. WDF device init set pmp power event callbacks라는 함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이벤트 함수를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이때 사용하는 첫 번째 파라미터의 인자가 바로 device init이라는 구조체의 포인터입니다. 자, 우리 이걸 어디서 공부했었죠? 앞선 시간에? 그렇습니다. add device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설계도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우리가 WDF 디바이스를 만들 때 사용하는 설계도, 그 설계도가 사용이 돼야지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함수를 사용할 수 있는 시기는 add device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디바이스 오브젝트를 만들기 전에 먼저 디바이스 init이라는 구조체를 다룰 때, 그때 사용할 수 있는 함수가 바로 이 함수라는 거죠.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는 WDF 디바이스를 임의로 막 만들어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디바이스 이닛이라는 설계도를 새로 만들어서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도 역시 함수를 쓸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보편적인 코딩에서는 통상적으로 add device에서 여러분들의 디바이스 오브젝트를 만들려고 할 때, WDF 디바이스를 만들려고 할 때, 그럴 때 그 전에 설계도의 세팅 값을 설정하는 방법으로서 이런 함수를 통해서 여러분들 파워 관리와 관련된 전원 공급과 관련된 두 개의 이벤트 콜백을 등록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제가 선택적으로 표시를 했지만 나중에 여러분들하고 공부하시게 될 두 개의 이벤트 콜백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는 등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파워와 관련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선택적으로 여러분들 쓰셔도 좋고 안 쓰셔도 좋은데 사용하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KMDF 드라이버는 오버로딩 방식이라고 했었죠. 여러분들이 어떤 함수를 등록하지 않으면 기본적인 디폴트 핸들링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벤트 콜백을 두 가지를 등록을 하기 위해서 설계도를 준비하는 작업이 바로 이런 작업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준비된 설계도를 가지고 나중에 디바이스 오브젝트를 만들어야만 그래야만 이 두 개의 이벤트 콜백 함수가 의미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방금 설명드렸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은 가운데에 D0부터 D3까지의 전원 공급 상태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자, D0가 가장 전원 공급이 많이 될 때라면 반대로 D3는 전원 공급이 가장 적을 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이 과정 중에 이렇게 오고 가는 흐름을 잘 보시면 D0에 있던 상태에서 D1 상태로 갈 수가 있습니다. 또 D0에 있던 게 D2로 갈 수 있고요. 또 D0에서 D3로 갈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D1에서 D0로 가는 거고 D2에서 D1으로, D3에서 D0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절대로 헷갈리지 말아야 되실 거는 D0에 있던 게 D1으로 가고 D1에 있던 게 D2로 가고 D2에 있는 게 D3로 가는 이런 일은 없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D0를 기준으로 해서 빠져나갈 때를 우리는 exit이라고 설명을 하고요. 외부에서 D0 상태로 들어올 때를 우리는 entry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원 상태가 바뀌게 되면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전원 처리를 한 이후에 시스템이 전원 처리를 적당하게 한 이후에 entry를 불러주는 거고, 만약에 전원이 밖으로 나갈 때는 먼저 호출이 된 이후에 전원 처리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래도 그럴 것이 우리가 이벤트 콜백 함수를 왜 두는 걸까요? 자, 전원이 좀 있으면 빠질 거예요. 또 전원이 좀 있으면 다시 공급이 될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놓고 보통 드라이버 개발자들이 무슨 작업을 하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하드웨어가 있습니다. 그 하드웨어가 지금 전원 공급이 되어 있는데 전원 공급이 갑자기 빠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완전히 전원이 나가버리겠죠. 그러면 다시 전원이 공급이 됐을 때 이 하드웨어는 이전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을까요? 아니죠. 이전에 어떤 컨피그레이션 되거나 셋업된 상태를 유지할 수가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드라이버 개발자 입장에서는 전원이 떨어질 때, 전원 공급이 끊어질 때는 먼저 끊어지기 전에 이 하드웨어의 상태를 보관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전원 처리를 우리가 하기 전에, 끊기 전에 먼저 이 exit이 먼저 호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exit이 먼저 호출되면 이곳에서 이 하드웨어에 대한 어떤 기본 정보들을 전부 다 백업을 시켜놔야 되겠죠. 레지스터 값을 다 백업을 시켜놓고 그 다음 전원 처리를 해서 전원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반면에 다시 전원이 들어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먼저 하드웨어 쪽으로 전원이 공급이 되고 나서 이제 우리가 원래 값으로 복원을 시켜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전원 처리를 한 뒤에 이렇게 엔트리 함수가 호출되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거 어렵지 않죠? 자, 이번에는 이제 WDF-Q를 이제 다시 한번 공부를 하는데, 우리가 이 WDF-Q는 지난 시간에도 공부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지난 시간에는 전원 관리와 관련된 설명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자, 이 WDF-Q를 설정할 때 사용하는 컨피그레이션 구조체 내에 파워 매니지드라는 필드가 있습니다. 파워 매니지드. 자, 이 값을 여러분들이 이제 true라고 주셨을 때 비로소 전원 관리 기능을 지원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 이 값을 true라고 주었을 때 이제 어떻게 되느냐. 아래 나와 있는 것처럼 이 값을 true라고 주었을 때 비로소 의미를 가지는 이벤트 콜백 함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아래에 있습니다. 바로 event.io stop 그리고 event.io resume
이런 것들이 바로 전원관리 기능과 관련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큐를 만들 때 파워 매니지드 필드 값을 true로 줘서 큐를 만들게 되면 그 큐로 들어오게 되는 리퀘스트들은 전부 다 이 IO stop과 IO resume의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이 IO stop과 IO resume이 어떻게 사용되는 것일까요? 자,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거에 따르면 리퀘스트가 만약에 read 리퀘스트다 그러면 어떻게 호출된다 그랬습니까? 바로 이벤트 IO read가 호출될 것이고, write 리퀘스트가 들어갔다 그러면 이벤트 IO write가 호출될 것이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셨죠. 그럼 이 이벤트 스탑과 이벤트 리즘은 뭘까요? 자, 그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세련된 드라이브 코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자세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WDF-Q와 그리고 그 Q에 보관되어 있는 이 WDF 리퀘스트에 대한 이 관계, 처리 관계를 배울 텐데, 그 중에서도 먼저 취소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우리가 전원과 관련된 내용을 하면서요, 취소 부분이 상당히 헷갈리게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취소 요청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를 먼저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전원 정책이 변경됐을 때 어떻게 Q 안에 들어있는 리퀘스트를 다루게 되는지 그 부분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Q와 취소 요청 처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일단 Q 안에 리퀘스트가 여러 개가 들어있다는 걸 먼저 가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어떤 리퀘스트라고 하는 것이 이제 Q에 들어오잖아요. WDF-Q는 크게 우리 두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지죠. 이제 파워 매니지드 Q가 있고 논 파워 매니지드 Q가 있습니다. 파워 매니지드 Q와 논 파워 매니지드 Q를 무관하게 어떤 Q가 되더라도 항상 모든 Q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공통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이 바로 취소 요청 처리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보시면은 먼저 위쪽에 WDF-Q가 있습니다. 이 Q의 리퀘스트가 5개가 지금 들어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Q는 뭐 여러 가지 종류의 Q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현재 Q의 리퀘스트가 5개가 대기 중이다라고 일단은 보겠습니다. 자, 5개 중에서 4개가 대기 중이고 하나는 소유 중이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소유 중. 그러니까 소유라고 하는 거는 디바이스 드라이버의 소유가 되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KMDF 프레임워크의 소유가 아니라 디바이스 드라이버의 소유가 되었다. 그래서 전체 리퀘스트가 5개 중에서 드라이버가 소유를 하고 있는 리퀘스트가 딱 하나인 그런 그림을 놓고 얘기를 해보자는 얘기죠. 자, 이때 디바이스 드라이버 쪽에서는 이 소유 중인 리퀘스트를 처리하기 위해서 적당한 이벤트 콜백 함수가 호출됐을 거예요. 그쵸? 자, 보통은 이렇게 이벤트 콜백 함수 안에서 캔슬 루틴을 등록하는 것이 좋은데, 자, 마크 캔슬러블이라는 함수를 써가지고 캔슬 루틴을 등록을 했습니다. 자, 지금 캔슬 루틴의 이름을 보니까 our WDF request complete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죠? 이게 캔슬 루틴의 이름이 되겠고요. 그 캔슬 루틴이 바로 아래쪽에 있는 캔슬 루틴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WDM 공부할 때의 캔슬에 대해서 배웠기 때문에 이 시간에 뭐 그렇게 깊이 있게 다시 한번 리뷰하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어떤 리퀘스트를 보낸 클라이언트가 그 리퀘스트 보낸 것을 이제 취소하고 싶을 때 취소 요청을 하게 되고, 그 요청을 받아들이는 루틴을 우리는 캔슬 루틴이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 WDM 리퀘스트가 캔슬 루틴을 가지는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건, 여러분이 소유 중일 때만 리퀘스트가 컴플리션 캔슬 루틴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외에는 여러분들 것이 아니니까 당연히 여러분들 소유가 아니니까 건들면 안 되겠죠? 자, 그럼 이 첫 번째 그림은 이렇게 총 5개, 4개가 대기 중이고 하나가 현재 소유 중인 이런 형태의 5개 리퀘스트가 큐에 들어있는 그런 그림에서, 만약에 어떤 클라이언트가 이 요청들을 취소하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요청들을 취소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대기 중인 리퀘스트 4개는 자동으로 취소 완료가 됩니다. 상당히 편한 방법이죠. 옛날에 WDM 드라이버 개발할 때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내용인데, 이제 우리 WDF 방식에서는 이런 게 서포트가 됩니다. 그래서 자동 취소가 되니까 여러분들은 신경을 쓸 필요가 전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반면에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프레임워크가 알아서 자동으로 캔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소유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리퀘스트에 대해서는 어디서? 바로 캔슬 루틴에서
마무리를 지어줘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래 그림을 보시면 5개의 리퀘스트가 모두 취소가 됐을 때 그림을 보면 앞에 있는 4개는 프레임워크에 의해서 자동 취소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이 owned, 즉 소유가 되어 있는 드라이버가 소유하고 있었던 거는 드라이버가 직접 취소 요청을 완료시키도록 이렇게 핸들링을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어렵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WDM 드라이버를 공부하시던 분들 입장에서는 뭐가 굉장히 쉬워졌네 라는 느낌을 받는데 그게 좋은 점일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난해하게 작용할 수도 있어요. 그럼 일단 개념을 먼저 정확하게 잡으셔야 됩니다. WDFQ는 우리가 만들지만 우리가 WDFQ 안에 리퀘스트가 들어가잖아요. 그 리퀘스트가 들어갔다고 해서 그 리퀘스트의 소유가 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소유는 프레임워크 겁니다. 프레임워크, 런타임 거고 우리는 그 프레임워크로부터 끄집어내서 받았을 때 우리께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걸 소유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정리됐었습니까? 리퀘스트가 큐에 들어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만, 여러분들 것만 캔슬리티를 등록하시면 된다. 나머지는 자동으로 취소가 된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 가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오늘의 하이라이트인데요. 디바이스 전원 변화와 큐 처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바이스 전원 변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WDM 공부할 때 배웠던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D0부터 D3까지 이렇게 4가지의 디바이스 전원 공급 상태를 가지고 우리 하드웨어 장치가 전원을 어떻게 공급을 받은 상태냐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거기에 맞게 효율적인 전원 정책에 맞게 전력 손실을 줄이면서 전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정책을 위해서 나온 게 바로 이 전원 정책이죠. 이 중에서 디바이스가 D0인 상태를 우리는 웨이킹 되었다 또는 웨이크업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는 풀 파워드라고 얘기도 합니다. 풀 파워드. 반면에 D3 상태는 로우 파워드 또는 전원이 없다 이렇게도 설명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저전력 상태는 D3 그리고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상태는 D0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보통 대부분 디바이스를 윈도우즈에서 사용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D0 상태가 일반적인 거죠. 그러다가 시스템이 슬립에 들어가거나 그럴 때는 D0에서 D2나 D3로 이렇게 떨어졌다가 다시 시스템이 원래대로 풀파워로 올라왔을 때 S0로 올라올 때 다시 디바이스의 전력이 다시 올라오는 이런 형태를 움직인다는 것을 우리는 예전에 우리 WDM 공부할 때 스터디했던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크게 기억하실 거는 이 Q의 2가지의 종류가 서로 다른 행동을 보인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non-power managed Q라는 게 있어요. 파워 매니지드 하지 않는 Q라는 뜻입니다. 즉 전원과 관련된 내용이 없는 전혀 관리가 안 들어가는 그런 non-power managed Q를 여러분들이 만들었다고 했을 때 non-power managed Q를 만들었다고 했을 때 그 Q의 리퀘스트가 아까 앞에서 보신 것처럼 대기 중인 건 4개와 소유 중인 거 하나가 이렇게 들어있는 상태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때 D0 상태에서 슬립 상태로 또는 슬립 상태에서 D0 상태로 이렇게 전환을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즉 여러분들 디바이스의 전원이 전력 공급의 상태가 바뀐다 하더라도 어때요? Q 안에 들어있는 리퀘스트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죠. 즉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아, non-power managed Q에 들어있는 리퀘스트는 그냥 그대로 있는 거구나. 디바이스 상태가 D0가 되든 D2가 되든 D3가 되든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런 리퀘스트들은 어떤 리퀘스트들을 우리가 여기 해당한다고 보시는 게 좋을까요? 실제로 어떤 리드나 라이트 같이 하드웨어에 접근을 해서 데이터를 읽거나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드라이버 어플리케이션이 주고받는 어떤 컨트롤, I/O 컨트롤 코드 정도만 주고받는 그런 경우라면 그런 리퀘스트들은 굳이 전원 상태와 관련 없이 여러분들이 처리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하드웨어 접근을 굳이 안 해도 처리할 수 있는 리퀘스트들 그런 것들은 보통 non-power managed Q에다가 넣어두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합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곳에 보관하는 리퀘스트는 주로 하드웨어 I/O를 하지 않는 애들이 이 리퀘스트를 요 큐에 들어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면 그래서 디바이스 드라이버 코드를 보면 보통 파워 매니지드 큐가 있고 또 논 파워 매니지드 큐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각각이 나름대로 드라이버 개발자가 전략을 가지고 접근하는 거죠. 하드웨어로 접근하는 명령과 하드웨어로 접근하지 않아도 되는 명령을 나눠서 쓰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파워 매니지드 큐입니다. 이 파워 매니지드 큐가 상당히 특이하게 동작을 합니다. 저 역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있게 공부를 안 하다가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강의를 하기 위해서 좀 디버깅을 하면서 계속 느끼는 건데 굉장히 특이하게 동작을 한다는 것을 느꼈어요. 물론 제가 생각할 때는 몰라도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일단은 강의니까 또 여러분들 교육 차원에서 그냥 이렇구나 정도는 알고 가야 될 부분은 우리가 체크를 잠깐 하고 가자 이런 얘기죠. 자, 보세요. 자, D0 상태에 있습니다. 디바이스가. 자, 파워 전력 상태가 D0 상태에 있는 디바이스가 자, 이 D0 상태를 벗어나려고 합니다. 자, 뭐 윈도우가 슬립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모던 스탠바이라고 해서 요즘 이제 윈도우는 그대로 켜져 있는데 장치만 슬립이 되는 경우도 있죠. 이제 그렇게 우리가 장치의 전원 공급 상태가 D0를 벗어나려고 할 때, 이럴 때 벗어나려고 할 때 무조건 벗어나는 게 아니라 어떤 논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논리는 뭐냐면 파워 매니지드라는 형태로 되어 있는 큐에 들어있는 리퀘스트들은 D0 상태에서만 존재해야 됩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파워 매니지드 큐 안에는 리퀘스트가 들어있잖아요. 근데 그 리퀘스트들은 언제만 들어있어야 되냐면 바로 D0 상태에서만 유효하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윈도우가 여러분들 디바이스 그 파워 매니지드 큐에 내용이 쭉 들어있는 상태에서 D0를 벗어나려고 하면 윈도우는 반드시 큐 안에 들어있는 리퀘스트를 다 지워줘야 돼요. 하나도 남겨놨다 그러면 그 디바이스의 상태를 그 슬립 상태로 바꾸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슬립 상태로 디바이스의 상태를 바꾸기 위해서는 윈도우는 무조건 요구하는 게 파워 매니지드 큐가 있을 때는 파워 매니지드 큐에 들어있는 리퀘스트를 전부 다 지워야만 그래야만 시스템이 D0를 벗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디바이스가. 자,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이제 5개의 리퀘스트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4개는 여전히 이제 WDF가 소유주로 되어 있는 대기 중인 리퀘스트가 있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처리하고 있는 소유 중인 리퀘스트가 하나 있다고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자, 이때 갑자기 D0를 벗어나려고 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여러 가지 이유에서 우리 다음에 배우겠지만 뭐 아이들 때문에 벗어날 수도 있는 거고 윈도우가 슬립에 들어가거나 하이버네이션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디바이스 상태를 D0를 벗어나려고 하는 상황이 벌어지려고 하면 자, 뭐라고 그랬습니까? 프레임워크가 제공하는 이 파워 매니지먼트 큐 안에는 어떤 리퀘스트 존재하면 안 된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이 안에 리퀘스트를 이제 지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럴 때 자,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리퀘스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직접 마무리를 지어줘야 돼요. 자, 마치 무엇과 비슷합니까? 앞에 우리 캔슬 루틴 배울 때하고 비슷하죠? 여러분들이 소유 중인 것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완료를 시켜줘야 되고 소유 중이지 않은 것은 자동으로 취소가 된다. 우리가 그때 배웠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소유하지 않고 대기 중인 리퀘스트들은 여러분들이 굳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고요. 얘는 어딘가 따로 보관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신경을 안 쓰셔도 좋을 공간에 보관이 따로따로 돼요. 그러니까 WDF 런타임이 이걸 다 보관을 하는 대신 어떤 건 보관을 못하는 거예요? 소유 중인 리퀘스트는 보관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 중인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stop.io라는 함수를 제공함으로써 이 명령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프레임워크에게 제공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제 D0에서 이렇게 D1, 2, 3로 이렇게 슬립 상태로 디바이스의 전력 상태가 바뀌었다는 얘기는 자, 보시는 것처럼 파워 매니지드 큐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야 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알겠죠? 그럼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또 공부를 하시겠지만 누군가 만약에 이곳에 리퀘스트를 하나 넣게 된다. 그러면 깨어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때는. 알겠죠? 리퀘스트가 파워 매니지드 큐에 뭐 하나 들어가는 순간 이제 다시 깨어나는 그런 결과도 가질 수가 있다. 이 부분은 다음에 공부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오늘 여기서 여러분이 꼭 기억할 거는 파워 매니지드 큐의 특성이에요. 특성. 파워 매니지는 D0 상태에서만 리퀘스트를 가질 수 있다. D0가 아닌 상태에서 리퀘스트를 가질 수가 없다. 그걸 다르게 설명하자면 리퀘스트가 있는 한 D0를 벗어날 수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이벤트 IO 스탑이라는 함수가 어떤 프로토타입으로 추되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되는데 결국 이벤트 IO 스탑이 해주는 일은 뭐였습니까? 이것은 처리 중 또는 소유 중, 우리가 소유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그 리퀘스트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이 소유 중인 리퀘스트를 이제 드러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할래? 라는 거죠. 어떻게 할래?
앞에서 나머지 리퀘스트는 자신이 보관을 했지만 이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라고 여러분들에게 의사를 물어보는 거예요. 파워 메이즈드 큐에서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응답을 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줄 수 있는 응답 중에 첫 번째는 바로 첫 번째 이런 응답이 있어요. WDF 리퀘스트 컴플리트. 자, 이 말은 그냥 리퀘스트를 완료시키겠다 이런 얘기겠죠? 완료시키겠다. 가장 깨끗한 방법입니다. 완료시키겠다, 없애버리겠다 이런 얘기죠. 자, 그게 아니면 다음에 두 번째 이런 함수를 쓸 수가 있는데 자, WDF request stop acknowledge라는 함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그래, 알았어. 네가 말하는 거 내가 알아들었어. 그럼 내가 지금부터 전략을 말해줄게. 이런 얘기예요. 전략을 말해줄게. 어떻게 전략을 짜냐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사용하겠어 라는 뜻이에요. 그 전략이 바로 두 번째 파라미터에 들어있습니다. 자, 이 함수의 두 번째 파라미터의 true냐 false냐를 가지고 그 전략을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true라고 주시면 이 함수 안에서 이 함수 안에서 stop acknowledge 함수를 부를 때 두 번째 파라미터를 true라고 주시면 다시 queuing, 즉 queuing을 다시 하겠다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언제 queuing을 하겠다는 뜻이냐면 D0 상태로 나중에 복원이 될 때, 그러니까 지금은 넣지 못하지만 나중에 D0로 다시 돌아왔을 때 그때 마치 내가 받지 않았던 것처럼 이 리퀘스트를 소유하지 않았던 것처럼 똑같은 상태로 돌아가겠다는 얘기예요. 다시 넣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true를 주게 되면 결과적으로 다시 이 리퀘스트를 처음부터 처리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그걸 true라고 주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그러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미 중간 이상 처리를 하고 있었던 도중이라든지 이 리퀘스트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미 어느 정도 다루고 있었던 중이었어요. 이런 경우에 다시 큐에다 넣어버리면 롤백을 해야 된다는 문제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false를 주십니다. 그럼 false를 줄 때는 어떻게 되냐면 프레임워크가 따로 보관을 하고 있다가 우리 앞에서 보관이라는 말 배웠었죠. 바로 이렇게 프레임워크는 보관을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레임워크가 따로 이 리퀘스트를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D0 상태로 복원이 되면 우선적으로 이 리퀘스트를 먼저 우리에게 다시 보내줍니다. 다시 보내줘요. 그렇게 보내줄 때 사용하는 경로가 바로 event.io resume이라는 콜백 함수가 되는 거예요. 자, event.io stop과 event.io resume이 이제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지 대강 감이 잡히시나요?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자, D0 상태에서 슬립 상태로 갔다가 다시 D0 상태로 이렇게 돌아오는 과정 중에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먼저 D0 상태일 때는 대기 중인 리퀘스트 4개와 드라이버가 소유하고 있는 리퀘스트 하나가 있을 때 이때 D0를 벗어나게 되면 여기에 있는 소유 중인 리퀘스트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자, 여기 지금 그림을 이렇게 설명해서 갑자기 여기 이상해졌네요. 자, 이건 복원을 시켜주는 거니까 요거는 요거 이렇게 들어가야 되죠? 그림상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저장이 되고 자,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event.io stop이라는 콜백 함수를 통해서 결정을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말을 직접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event.io stop에서는 이렇게 WDF request stop acknowledge 함수의 두 번째 파라미터를 가지고 그 전략을 말해주는데 만약에 true라고 주게 되면 나중에 다시 이렇게 D0로 돌아왔을 때 다시 큐잉을 시켜준다라는 거죠. 다시 큐잉. true라고 줬을 때는 리큐잉, 재큐잉. 그래서 큐에 다시 넣게 되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다시 소유하는 것처럼 이제 여러분들 이 리퀘스트를 받아서 핸들링을 하게 될 것이고 false를 주게 되면 큐에 다시 넣지 않고 그대로 콜백 함수에게 넘겨줍니다. 그 콜백을 우리는 event.io resume이라고 부른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event.io resume이라는 함수가 호출되게 되면 파라미터는 굉장히 간단해요. 바로 여러분들 리퀘스트가 되겠죠? 자, 요 resume 언제 호출된다고요? 네, 바로 WDF request stop acknowledge라는 함수의 두 번째 파라미터를 false로 줬을 때 어디에서? event.io stop이라는 콜백에서 그랬을 때 나중에 D0 상태로 시스템 디바이스의 전력 상태가 복원이 되면 그때 우선적으로 리퀘스트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재전송되는 그런 함수가 바로 event.io resume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cancel routine 그리고 event.io stop이라든지 또는 resume 같은 것들을 감안해서 파워 메이즈드 큐와 논 파워 메이즈드 큐가 어떤 식으로 리퀘스트를 핸들링하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대략적으로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런데 이 대략적으로 살펴본 내용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가 디바이스 드라이브를 만들다 보면은
당연한 얘기지만 노트북 같이 우리가 배터리 전원을 사용하는 환경 안에서 어떻게 하면 저전력 상태를 우리가 지원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셔야 되고, 또 고민하시다 보면은 항상 파워 매니지드 큐가 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실 거예요. 그만큼 파워 매니지드 큐를 다루는 것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고, 그리고 이후에 이제 우리가 아이들 상태, 우리가 모던 스탠바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아이들 상태일 때는 드라이버가 어떤 식으로 이제 큐를 운영을 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 그런 것들을 따로 공부를 하시면서 여러분들 걸로 소화하시는 게 중요하고, 그게 바로 세련된 디바이스 드라이버 프로그래머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계시면 이제 우리가 실습을 하실 준비가 되었는데, 자, 실습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어떤 리퀘스트를 받아야 되죠. 우리가 큐를 통해서 리퀘스트를 받아와야만 그걸 가지고 실습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럼 결국 리퀘스트를 받는다는 것은 누군가 클라이언트가 되어서 드라이버에게 리퀘스트를 보내줘야 우리가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내주는 걸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몇 가지를 더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그게 바로 뭐냐면은 크리에이트 파일, 우리가 어플리케이션이 우리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크리에이트 파일이 가능하게 하는 바로 심볼리 링크 작업, 이 작업을 여러분들이 아셔야만 리퀘스트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어플리케이션이 우리를 오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심볼리 링크 작업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심볼리 링크는 뭐 예전에 다 공부하셨던 내용이죠? 뭐 생소한 내용은 전혀 아닙니다. 자, KMDF에서는 어떻게 심볼리 링크 설정을 하냐면 바로 WDF Device Create Symbol Link라는 함수를 통해서 수행하게 되고요. 이때 첫 번째 파라미터에는 WDF Device 오브젝트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심볼 링크 이름을 나타내는 유니코드 스트링 포맷의 문자열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내부적으로 뭐가 만들어지냐면 심볼 링크 커널 오브젝트가 생성이 되는 거예요. 심볼 링크 커널 오브젝트. 그런데 재밌는 거는 WDM 당시에는 우리가 심볼 링크를 설정하게 되면 반드시 심볼 링크 해제 작업을 하셔야 됐었죠. 근데 KMDF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오브젝트들은 전부 다 자동 해제가 되죠. 부모가 해제되면 자식들은 알아서 해제되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여러분들이 굳이 딜리트 작업이 필요 없다. 그러니까 심볼 링크만 형성해 놓으시면 그걸로 끝납니다. 그걸로 작업이 모두 끝난다는 거죠. 그래서 심볼 링크 설정까지 하셔야만 어플리케이션에서는 크리에이트 파일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아시고요. 이 부분에 대한 실습은 다음 시간에 또 공부를 구체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너무 이론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공부하기는 좀 벅찬 것 같습니다. 일단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예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취소 루틴에 대해서 잠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소 루틴은 어차피 우리가 WDF 리퀘스트를 다룰 때에 보다도 한 번 더 자세하게 배울 때가 있는데, 지금은 왜 이제 공부를 하냐면, 우리가 보통 요청을 받아서 우리가 요청을 처리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가 받은 요청, 순수하게 우리가 받은 요청에 대해서는 보통 드라이버가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된다. 우리가 예전에 IRP를 공부할 때 받은 IRP에 대해서는 반드시 드라이버가 그것을 다른 드라이버에게 보내거나 또는 컴플리트를 하거나 이래야 된다고 공부를 하셨잖아요. 그랬던 어떤 그 기억들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취소 루틴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외부에서 명령어가 나한테 전달이 됐다면 일단은 소유권은 나한테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소유권이 되었으니까 내가 이 리퀘스트를 어쨌든 핸들링을 해야 되는데, 캔슬 루틴은 어떤 거였습니까? 우리가 IRP 예전에 WDM 공부했을 때 리퀘스트를 여러분들이 받으시면은 그 리퀘스트가 갑작스럽게 외부의 어떤 요인에 의해서 취소 처리가 될 때, 취소 요청이 올 때, 그 취소 요청을 받아들여서 여러분이 직접 취소 처리 완료를 하는 그 루틴을 캔슬 루틴이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이 리퀘스트를 받았을 때 그 리퀘스트를 직접 취소하고 싶으시면 반드시 캔슬 루틴을 설정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 리퀘스트를 캔슬 루틴을 설정하는 방법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WDF 리퀘스트 마크 캔슬러블이라는 함수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마크 캔슬러블이라는 함수가 있죠. 그래서 캔슬 루틴을 설정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첫 번째 인자에는 리퀘스트를 넣고 두 번째 인자에는 캔슬 루틴의 주소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등록을 시켜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등록이 되면 이제 이 리퀘스트가 외부로부터 취소 요청이 오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그것을 취소 완료를 담당하는
바로 이 이벤트 리퀘스트 캔슬이라는 함수가 호출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콜백 함수도 여러분들이 등록을 하셔야 되는 함수가 되는 거죠. 반면에 이제 취소 루틴을 해제하고 싶을 때는 unmark cancelable이라는 함수를 써서 취소 루틴을 제거하시는 걸 꼭 잊지 마셔야 되겠습니다. 자, 결국 우리가 리퀘스트를 직접 큐로부터 끄집어서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처리 중일 때 그 리퀘스트가 언제든지 취소될 수 있는 경우를 여러분들이 고려를 하셔야만 세련된 드라이버 개발자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리퀘스트를 큐로부터 끄집어내면 이 리퀘스트를 일정 시간 동안 가지고 있을 것 같다, 빨리 완료시키기 어려울 것 같다 그러시면은 무조건 캔슬 루틴을 두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버릇이고 습관이니까 여러분들이 리퀘스트를 큐로부터 끄집어 왔다 그러면 무조건 내가 이 리퀘스트를 완료하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좀 에이싱크로너스하게 다뤄야 된다 라고 한다면 무조건 캔슬 루틴을 설정하시고 작업하는 거 여러분들이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캔슬 루틴이 있어야만 리퀘스트를 보낸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또 안전하게 자신이 보냈던 요청을 또 취소할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적당하게 지원하는 거, 그것이 바로 이 캔슬 루틴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오늘 공부하셨던 이 취소 루틴이 앞에서 이제 공부 쭉 하셨던 우리가 큐에 들어있는 리퀘스트가 이제 뭐 디바이스의 전력 상태가 바뀐다든지 이런 거와 어울릴 수도 있는데 어쨌든 큰 맥락적으로 볼 때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기억할 거는 뭐 큐의 상태가 바뀌건 안 바뀌건 그런 거보단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클라이언트가 이 여러분들에게 보낸 요청에 대해서 더 이상 처리하고 싶지 않다라는 것을 밝히는 게 바로 이 캔슬 루틴의 역할이니까 꼭 여러분들이 캔슬 루틴을 이해하실 때는 전원 상태가 변경되는 거 이런 거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일단 리퀘스트를 보낸 클라이언트가 리퀘스트가 마음에 안 드니까 지금 처리하고 싶지 않으니까 취소를 하고 싶어 라고 했을 때 그 취소를 담당하는 루틴이 바로 캔슬 루틴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전원 관리와 관련된 이벤트 콜백 함수를 배웠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음 시간에 실습을 하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서 간단하게 심볼릭 링크 그리고 캔슬 루틴에 대해서 설정 방법을 공부했습니다. 조금 빠른 듯한 느낌도 여러분들이 가질 수도 있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앞에서 예전에 WDM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에 대한 중복 설명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잘 모르시겠다면 다시 맨 앞으로 돌아가셔가지고 WDM 파트를 공부를 해보시면은 거기에서 오늘 나왔던 내용들에 대한 부연적인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들으시고 그리고 이 예제를 우리가 공부를 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